탁구 초보 고수되기 시즌2 제1강. 주제: 중급자의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경기 운영이다. 부제: 기술은 늘었는데 점수는 그대로인 당신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시작하며 정체기의 늪: 기술은 늘었는데 왜 점수는 제자리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탁구 초보 탈출을 넘어 진정한 고수로 가는 길. 탁구 초보 고수되기 시즌2의 첫 문을 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레슨도 1년 넘게 받았고 코치님한테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 폼 좀 나온다, 백핸드 쇼트가 안정됐다는 칭찬도 듣습니다. 연습할 때는 랠리가 20번, 30번씩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시합만 하면 어떤가요? 늘 비슷비슷한 실력의 상대에게 지고, 심지어 나보다 폼이 엉성해 보이는 상대에게도 허무하게 점수를 내줍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하죠.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예전보다 기술이 좋아졌는데 왜 승률은 그대로일까? 오늘 시즌2의 첫 강의는 바로 이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드라이브 파워가 부족해서 그래, 더 어려운 3구 공격 기술을 배워야 해 라고 생각하며 다시 스윙 연습만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중급자의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경기 운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초보와 중급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탁구라는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1. 시즌2의 출발점: 중급자는 누구인가? 지난 시즌1에서 우리는 탁구의 기술적 구조를 배웠습니다. 라켓 잡는 법, 기본 자세, 포핸드와 백핸드의 원리, 그리고 푸서크는 빠름이 아니라 박자라는 것까지 익혔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초보는 아닙니다. 공을 넘길 줄 아니까요. 하지만 중급자는 다릅니다. 탁구 고수들의 조언과 연구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중급자는 단순히 공을 강하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유명 탁구 채널의 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수를 올리려면 랠리가 되니까 상위 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랠리가 되면서 강약을 조절할 줄 알아야 상위 부수로 올라간다고요. 즉, 공을 단순히 네트 너머로 보내는 단계가 초보라면 중급자는 이 공을 왜 저기로 보내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초보와 중급자의 결정적 차이: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보와 중급자의 머릿속은 경기 중에 완전히 다릅니다. 1. 초보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칠 것인가에 집중하여 초보는 날아오는 공 자체에 반응합니다. 공이 왔다, 포핸드로 쳐야지. 찬스다, 세게 쳐야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반응형 플레이입니다. 상대가 주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죠. 2. 중급자의 사고방식은 왜 치는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준비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봅니다. 상대가 백핸드 쪽이 약하니까 서브를 백 쪽 깊게 줘서 리시브를 띄우게 만들자. 지금 랠리는 내가 밀리고 있으니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 코스를 빼서 흐름을 끊자. 이번 점수는 듀스니까 안전한 확률 탁구를 하자. 이렇게 구조적 사고를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경기 운영의 차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수들일수록 득점 상황에서 포핸드 공격 비율이 월등히 높고, 특히 피벗 플레이, 즉 돌아서서 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인 포핸드로 득점하기 위해 상황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3. 실전 분석: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을 실전에 대입해 봅시다. 기술 수준이 비슷한 두 선수 중 A 선수는 초보적 운영을 하고
B 선수는 중급적 운영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선수 모두 포핸드 드라이브와 백핸드 쇼트가 가능합니다. A 선수는 지는 운영, 즉 반응형 플레이를 합니다. 서브도 그냥 자신이 넣기 편한 서브를 무작위로 넣습니다. 상대가 어디로 리시브할지 예측하지도 않죠. 랠리도 공이 오면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준비가 늦으니 당연히 급하게 칩니다. 득점을 시도할 때에도 타이밍이나 코스를 보지 않고 무조건 세게만 치려다 네트에 쳐박거나 홈런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자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B 선수는 이기는 운영을 하는 설계형 플레이어입니다. 서브도 목적이 명확한, 즉 다음 공을 예측하고 노리는 서브를 넣습니다. 짧은 커트를 넣어서 상대가 커트로만 받게 만든 뒤 3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 즉 시스템이 있습니다. 랠리를 하면서도 이 3구 앞을 봅니다. 내가 여기로 주면 상대가 저기로 줄 것이라는 확률을 계산합니다. 장비 활용면에서도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러버를 세팅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원한다면 티바 MXP나 테너지 05 같은 고반발 러버를 사용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중시한다면 엑시옴 오메가 7이나 니타쿠 파스탁 G1을 선택해 실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즉 장비조차 운영의 일부로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이깁니다. 이게 중요하죠. 4. 중급자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운영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고수들은 입을 모아 시스템 훈련을 강조합니다. 1. 나만의 득점 루트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넣을 수 있는 서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서브를 넣었을 때 리시브가 주로 어디로 오나요? 예시를 들면 나는 포핸드 짧은 횡회전 서브를 잘 넣는다면 이걸 넣으면 상대가 주로 내 백 쪽으로 길게 리시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다렸다가 백핸드 드라이브로 선제 공격을 하거나 돌아서서 포핸드로 결정짓겠다라고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3개에서 5개 정도는 있어야 중급자입니다. 단순히 공을 주고받는 랠리 연습만 하지 말고 서브 넣고 상대 리시브를 예측하고 3구 공격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확률 높은 공 선택하기, 즉 리스크 매너지먼트입니다. 초보자들은 로빙볼, 즉 높게 뜬 공이 오면 무조건 세게 때리려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로빙볼이 찬스볼이 아님을 압니다. 비교적 낙차가 크고 비틀린 회전이 많아 타이밍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중급자는 100%의 파워로 치는 게 아니라 70 내지 80%의 힘으로 그리고 정확한 코스로 보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안 들어가는 강타보다 들어가는 연타가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득점하는 것보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부수를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3. 장비의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운영 능력을 뒷받침하려면 내 라켓이 내 의도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공격형이라면 반발력이 좋고 회전이 잘 걸리는 카본 라켓인 ALC, ZLC 등의 라켓과 고경도 러버 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안정적 연결형이라면 컨트롤이 좋은 7겹 합판이나 이너카본 라켓에 부드러운 러버를 사용하는 조합도 좋습니다. 중급자라면 이제 입문용 라켓에서 벗어나 너무 비싸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 즉 전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민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장비병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장비는 여러분의 전술을 실현하는 도구니까요.
5. 자가진단입니다. 나는 지금 중급자의 문턱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급자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1. 경기 시작 전 상대의 라켓과 러버를 확인하고 기본 전략을 생각한다. 2. 서브를 단순히 넣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을 공격하기 위해 계획에 의해 배치한다. 3. 실점했을 때 폼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코스 선택이 잘못됐어 또는 박자가 늦었어 라고 분석한다. 4. 무리한 강타보다는 코스를 빼는 영리한 플레이를 시도한다. 5. 내가 득점할 때의 주된 패턴, 즉 필승 공식이 하나 이상 있다. 6. 지고 있을 때 타임아웃을 부르거나 신발 끈을 묶으며 흐름을 끊을 줄 안다. 7. 상대의 표정이나 리듬, 즉 심리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 8. 점수가 앞서고 있을 때 방심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9. 포핸드와 백핸드 전환이 자연스럽고 상황에 따라 돌아서는 피벗 플레이를 한다. 10. 탁구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상대와의 수싸움, 즉 게임처럼 느껴진다. 이 10가지를 잘 생각해보고 나의 상태를 판단하여 스스로 노력합니다. 마치며 고정된 집착을 버리고 마인드를 전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생각을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탁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 기술을 도구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폼이 예쁜 것에 집착하지만 실제로 폼이 예쁜 것은 아니지요. 중급자는 기술을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폼이 좀 엉성해도 상황에 맞는 기술을 적재적소에 꺼내 쓸 줄 압니다. 탁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선수들은 공격적인 기술, 즉 플릭이나 드라이브의 빈도가 높고 여성 선수들은 랠리 횟수가 많고 수비적 기술 빈도가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성별이나 신체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최적화하여 살리는 운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탁구장에 가시면 단순히 랠리만 하지 마시고 파트너와 약속하고 연습해 보세요. 내가 서브를 여기로 줄 테니까 너는 여기로 리시브 해줘. 그럼 내가 3구 공격을 해볼게. 이렇게 말이죠. 이 연습이 쌓여야 시합 때 무의식적으로 시스템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이미 단순히 공을 넘기는 단계를 넘어 탁구의 깊은 맛을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급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운영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고수를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제2강에서는 오늘 배운 운영의 핵심인 서브는 기술이 아니라 전술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1구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심리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득점 패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늘 함께 성장하는 광벽의 소소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탁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시리즈 2의 두 번째 강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